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실속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비담금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월북한 20대 청년 때문에 북한 전 지역이 코로나 감염 문제로 인해서 발칵 뒤집혔다는 초비상이 걸렸다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참 남아있는 탈북자분들, 현재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비담금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비담금TV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북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최근 소식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북한 20대 청년 때문에 전 지역이 발칵 뒤집힌 초비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문제로 북한 전 지역이 초비상에 걸렸을까요? 이번에는 탈북 문제 때문에 북한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임지연 씨가 다시 재탈북을 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많은 분들이 임지연 씨가 다시 재탈북을 하다가 보위부에 붙잡혔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남한에서 살다가 북한에 다시 가서 산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 살다가 어느 산골에 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지주가 모습이 지주가 되면 더 악착하다고 하는데 지주가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던 때의 그 시절을 잊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북한에서는 하루에 전기도 24시간 오지도 않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악조건에서 그런 생활 조건에서 산다라는 것이 참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이 탈북자 문제 때문에 많이 신경이 곤두서 있고 지난번에 탈북자들을 찢어주기라 하면서 막 그 개성 연락사무소도 폭파시키고 삐라 전단지 문제로 인해서 많이 심각해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탈북 근절에 혈안이 되어서 국내에서 한국에 가도 비참할 것이다. 한국에 가도 비참한 운명을 초래한다라는 주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1995년도 중반에 일어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걸쳐서 2000년대 중반에 정말 그 힘든 시기를 넘나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두만강을 넘어서 눈물의 두만강, 눈물의 도만강이라고 하면서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무역도 하고 도강도 하고 중국에 들락날락 하면서 장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걸쳐서 한국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마주 보이는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함으로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북한 정권만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꽉 막힌 체제에서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벌써 2000년대부터 북한 주민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도 그때 저희들에게 지금 현재 북한만 이렇게 살지 전 세계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그리고 마주 보이는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친척들을 찾고 싶어 해서 제가 결국 아버지 친척을 찾는다고 탈북한 것이 오늘날 한국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마주 보이는 중국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잘 사느냐라는 것도 북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이 잘 살고 있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왜 우리도 좀 개혁 개방을 시켜가지고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고 무역도 할 수 있고 좀 세계적인 범위를 넓혀서 가면 우리가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냐. 그래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더 잘 살 수 있는 북한인데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탈북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국내에서 강연을 하고 탈북자들을 한국에 가도 비참한 운명이라고 강연을 한들 그게 이가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을 드나들면서 탈북자들이 장사의 목적으로 중국에 들어갔다가 혹시 한국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국 실정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되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전에 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또 북한에 들어와서 한입 건너 뒤입 건너 말을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는다고 김정은 정권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증언에 의하면 다 인터넷이 되지는 않지만 사이버 사칭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만한 소식통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탈북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그 강연회를 한다라고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최근 북한 주민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원성의 목소리, 탄성의 목소리, 현재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연을 북한 주민들에게 하면서 남조선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정착하기 힘들고 살기 힘들면 다시 재월북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겠냐, 이런 식으로 홍보 강연을 진행을 하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주민들 속에 인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신 소식통은 북한에 전에 없던 코로나 감염 문제가 최근에 들어온 월북자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강연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남한에 정착을 하지 못해서 다시 재월북한 사건을 같이 곁들이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해봤댔자 한국에 가서 사는 것도 참 비참한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탈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국경 전 지역들에 2개 군단을 풀어가지고 군인들로 완전 무장 봉쇄를 해가지고 탈북자들이 근절을 막기 위한 이런데 혈안이 되어서 지금 막고 있다는 최신 소식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탈북자들이 고향에 전화를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를 한 통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붙잡히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멸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막 배신자 가족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난 강연회장에서 막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기간에는 탈북자 가족이라고 하면 막 부러움이 대상이 됐거든요. 탈북자 가족들이 부러움이 대상이 된 것은 돈도 잘 쓰고 좀 생활이 부유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막 부러워하던 그 탈북자 가족들이 지금은 반대로 중모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강연회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탈북자들도 지금 고향에 소식을 전하거나 이런 것을 극히 최대한 몰래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한번 전화를 하자면, 그리고 또 한번 전화를 하다가 들킨다라고 하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은 탈북자 가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야 될 정도로 탈북자들에 대한 비방과 중노심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북한의 최신 소식통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자, 비단금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실속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또 현실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비단금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